자, 여러분들 2022년 4월 2일 날 시행된 2022년 국가직 구급시험 어떻게 잘들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역대 문제 가장 쉽게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선택 과목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요즘 국사가 쉽게 나온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선택 과목이지 사실은 그게 필수거든요. 공무원들한테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자기 직렬에 필요한 그런 선택 과목들이 좀 더 심도 있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국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묻는 방식으로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총평을 말씀드리면요. 자, 난이도는 하라는 표현을 처음 써보네요. 역대 가장 쉬운 구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격자 커트라인 건 제가 볼 땐 다 맞아야 되고요. 틀릴 문제가 없어요. 하나 하면은 거의 95점 정도, 90에서 95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아닐까 싶고요. 체크해 볼 만한 문제가 이제 9번, 10번, 15번 이렇게 좀 지문 긴 시간 잡아먹는 문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대별 출제 비율을 보면 전근대가 13개, 근현대가 이제 7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항상 그렇죠. 정치사가 가장 많은 14문제, 경제 하나, 사회는 없었고요. 그리고 문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난이도는 변해도 여기는 출제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장제, 가족 공동명의제를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바로 옥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정답 가겠습니다. 자,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지금 빨리 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주는 문제였다. 근데 다 그래. 여러 문제가 다 이래요. 한 문제도 어렵지 않아. 제가 볼 땐 100점입니다. 우리 수업만 제대로 들었으면 쉽게 100점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미륵사지 석탑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능산리 고분군에는 능산리가 어디예요? 부여 아닙니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그런데 이건 서울이잖아요. 송파구 서울 석촌동. 그 고구려의 장군총하고 미젓하게 생긴 이게 틀렸습니다. 부여에 없어요. 거기 이제 굴식돌방 무덤이 있는 거죠. 자,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백제 사마왕, 무령왕, 그리고 그의 피가 묻혀있는 무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간원입니다. 사간원이 하는 일은 간쟁하는 거죠. 교지를 작성하는 거는 예문관이 되겠습니다. 사간원은 요거고 요거는 간쟁하는 곳이고 한성부는 요거는 서울경찰청 플러스 서울시청이죠.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데 시정기를 편찬하였다 그러니까 요건 춘추관이 되겠습니다. 춘추관이고 춘추관은 역사를 담당하는 건 아닙니까? 실록도 편찬하고 그 실록청 만들어가지고 외교문서를 작성했다 그랬는데 이건 승문원이 되겠습니다. 승문원. 자, 승정원은 왕 비서실이죠.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이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모는 연통제. 몰도바. 몰도보냐고. 이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임정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그래갖고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열리고 그랬었잖아요. 임정입니다. 외교운동을 위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정답.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거취하셨죠. 비밀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임병찬 선생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1910년대 이제 비밀 독립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는데 요건 1907년에 만든 정미이병이 1908년에 벌인 작전입니다. 군사작전. 요건 이제 1908년이고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그러는데, 여기는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거는, 일단 대한매일신보라는 게 이제 1904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에 이게 폐간이 됐고요. 임정이 만들어진 게 1919년이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임정의 기관지는 뭐였을까? 독립신문이다. 서재필의 독립신문과 이름이 같은 독립신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가나 승려, 지금 승려인데요. 옳은 거. 부석사, 낙산사, 이거 저기 성 못 짓게 하고 절은 많이 지으셨죠. 화엄 10차리라고 그래서 의상 스님이 됩니다. 저 원효 스님하고 같이 유학 갔다가 원효는 돌아오고 혼자서 중국 가가지고 화엄종 수입하신 분 아닙니까? 자, 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면서, 선덕여왕에게 자장 스님이시죠? 구축목탑을 쌓도록 권유하신 자장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의상은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백격인 원효의 주장이고요. 화엄일승 법계도 너무 문제 쉽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요건 해초고요. 교광경수, 요건 이제 의천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프린스 출신. 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당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었다고 발해의 문제네.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이라고 하였다. 대조영의 아들이면 누가 되겠어요? 대조영의 아들은 무왕이죠. 무왕. 그 증거로서 인데 아파 이난 바로 들어가죠. 무왕입니다. 중국하고 한판 했어요. 장문유 시켜서. 수도를 상경으로 옮긴 거는 요건 무왕의 아들 문왕 때 얘기가 되겠고요. 해동성구, 요건 선왕이 되겠습니다. 10대 선왕. 네, 요거 정답이고요. 요건 이제 대조영, 즉 조금 전 사료에 나왔던 고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 문제풀이 하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면 출제자 좀 비판도 하고 같이 아파하고 핏대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나왔어요.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근데 이게 쉬워졌다고 다음에 또 계속 쉬워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 저도 주식은 안 하지만 주식 그래프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 그래프가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도 쉬워져도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있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걸리면 또 당혹스러워지니 이번엔 쉽게 나왔다고 국사 공부 손 놓고 그러면 안 되고 충실히 하되 대세는 이럴 것이다라는 거야. 대세는. 다만 굴곡은 있으니 긴장은 늦추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이 경국대전 성종 때 만들어졌는데요. 세조 때 그 편찬이 시작돼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법전 정비가, 왜냐하면 이제 전쟁도 벌어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나 때, 영조 때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막 있었잖아요. 영조 때 이제 속대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가 나오네요. 다는 대전 통편이니까 이제 정조고, 대전회통, 흥선대원군의 대전회통, 대원군 아버지 고종 때 대전회통, 흥선대원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홍문관을 두어서 지편전을 계승하였다. 맞습니다. 영조, 서원을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해서 대폭 정리. 맞습니다. 정조죠.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축조하였다. 다 맞네. 자, 고종입니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거 철종 때 임술록 민봉기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예,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시면은요,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광조? 조광조를 제거했어? 아니, 이것은 설마 나뭇잎 주초위와 김효사와 이렇게 우리가
근데 문제가 무슨,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처럼 나왔냐. 이거 너무 쉬운데? 9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어요. 요 사료만 벼펴줄게요. 혹시, 만약에 틀릴 일이 없지만, 내가 볼 때 안 틀리거든요? 억지로 내가 하나 이거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 정도. 이건 잘 읽어보면 틀릴 일은 없다. 역사서의 저자예요. 역사서의 저자. 어떤 역사서일까? 일단 임금의 명령을 받았어. 지금 거는 다 오경과 제자의 책과 이거 중국 역사서 아니냐. 우리나라 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알못이다, 이거 알못. 통탄한다. 그러니까 역사서 만들려고 그랬나 봐. 근데 신라, 구구려,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삼국 얘기예요. 그럼 끝났지 뭐 삼국사기지 그러면.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밖에 더 있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틀리기도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보여주는 열전이 나왔잖아. 삼국사기는 기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본기세가 열전, 표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삼국사기구나. 요거 두 개 보고 이제 또 삼국사기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가는 삼국사기인데,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더 쉬워. 부여씨와 고씨가 신라에 남아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까 우리 여러 번 읽었잖아. 발해고 아니야? 유득공의 발해고. 조선후기. 고려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고. 그러니까 참, 호랑이 없는 동굴에서 이리가 왕한다고. 딱 그 짝이야, 지금. 호랑이는 어디 갔나? 온통 토끼 때뿐이다. 그러니까 토끼 중에 왕이 얘가 일인 거야, 지금. 이리도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냥 들개 정도. 네. 자, 1번입니다. 삼국사기는 이건 동명왕편이고 삼국사기 아니죠. 삼국사기가 무슨 불교야? 이건 삼국유사를 말하는 거고. 나는 만주지역 가족의 정답이네. 나는 고조선부터 고대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는데, 요건 발해의 역사를 담당한 거고, 요건 동국통감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동국통감 같은 거. 너무 많죠? 이런 역사책이. 그래서 발해는 발해 역사를 담당했지, 고조선부터 쭉 이렇게 정리한 그런 책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책은, 요것도 별표 하나만 줄게요. 이것도 어려울 건 아닌데, 오히려 요게 그전 문제보다 조금, 아까 그 문제가 들 깨면 얘가 1위 정도 되겠네.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전정으로 빈민을 못 살게 굽니까? 우리 실학자 아는 실학자 뻔하죠. 6명 했잖아요. 아니, 7명이구나. 중농, 중상 해가지고. 쓱 보니까, 자, 여기 포인트네.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포인트네. 어느 다이류로는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를 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상한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정한 기억하세요? 이익의 한전론? 그거는 영업전이란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집집마다 갖고 있는 땅에서 일부를 영업전으로 제정하고 하한선을 정해서 그거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한다. 최소한의 자작농을 유지한다. 요게 이제 이익의 한전론의 포인트라면, 여기 있는 박지원의 한전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상한선을 정해서 어느 달 이후로는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이렇게 더 토지를 점령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해서 대지주의 출현을 막자. 이게 박지원의 한전론이에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반칙입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는 아마 전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꼽으라면 이걸 텐데, 그래봐야 이건 일이다.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려운 문제 엄청 어려웠죠. 그럼 이게 박지원을 찾아야지 반계수록은 누구예요? 유형원이 반계수록이지. 이익의 성호사설이고, 이게 정답이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이렇게. 그죠? 정답은 3번이다. 자, 11번 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경찰제를 시행했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일기야. 근데 뭐 옛날에 뭐 토지조사 사업이 몇 년도냐, 뭐가 몇 년,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냥 퉁 쳐서 그냥 10년. 자, 1910년대 있었던 사실 골라, 이거야. 정답!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국민학교 변경이 1941년이거든. 3기네. 앞으로 이 숫자가 의미가 있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국가총동원법 1938년 3기. 정답은 1번입니다. 밑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립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김구의 4월 방북을 말하는 거죠. 한국 독립당 만들었잖아요. 3당 합당으로. 그래서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3개 정당을 합쳐서 3당 합당을 해서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을 충칭해서 만드시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산하로. 자, 김구 선생님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합작 여기는 이제 여운형 김규식이죠. 중도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자죠. 중도파가 아니고 민족주의자, 우익 계열의 민족주의자입니다.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건주요 여운형이고요. 무장항일 투쟁을 위해서 하와이로 건너가서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1914년 모스크바 3국 외상의 결정사항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이게 정답이죠. 이때는 이제 그 좌익 세력을 제외하고는 다 신탁통치 반대안을 주장을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제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만들어진 제헌국회 초대 국회고 임기는 2년이었고요. 198명. 나중에 뭐 보궐선거는 했지만 198명으로 출발을 했고 제정헌법 만들었고요. 농지개혁법 만들었고 6.25 이전에 끝났고 반민특위 조직했던 반민법도 만들었던 이게 이제 제헌국회거든요.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게 한일 기본조약 체결이 1965년인데 이게 끝난 게 이게 1948년부터 1950년까지인데 이게 말이 돼,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고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고 통일주체국민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 때잖아요. 박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문제지 이것도. 14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한다는 유생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했다. 흥선대원군이죠, 뭐. 흥선대원군.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한 50일 정도 정권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나게 되었다. 자, 미국의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고종, 대원군 쫓겨난 이웃이죠. 보빙사 83년 정답이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건 이제 숙종 때 통리기모함을 설치하고 이건 고종 80년이니까 대원군 물러난 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밑줄 친 이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진짜 대단한 분인 게 남아 정책만 한 50년 계획을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것도 되게 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장수왕의 남아 정책 50년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년 이상을 수도둑 천도하고 남아 정책을 하기 위한 막 계획을 세우죠. 이미 백제는 맛이 가 있었거든요. 고구려는 강성할 대로 강성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와 저는 뭐 거의 상유시비척 미신불사 이순신 장군이 떠오를 정도로 전력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탈환하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정말 그 어떤 리더의 의지 그리고 어떤 전략 전술의 중요성 그리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방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수왕은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바로 쳤을 것 같아. 근데 바로 안 치고 어떻게 하냐면 자국의 병사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잖아. 그러고서 어떻게 하냐. 도림이라는 승려를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둑을 잘 두고 백제 계류왕이 바둑을 잘 둔다니까 바둑 둬서 친해진 거야. 왜 저 골프 치면 친해지듯이 이렇게 친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도림이 막 설득을 한 거지. 백제 계류왕을. 근데 백제가 근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전하가 우리 장수왕보다 훨 나아요. 짱이에요. 막 이렇게 사탄 말림 해놓고. 근데 아쉬운 게 왕릉이 너무 빈약하다. 이래갖고 왕권이 쓰겠어? 그 궁궐이 이게 뭐야? 없어 보이게. 이것 빼곤 다 좋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과도한 어떤 토목공사를 막 하게 해서 민심을 이반하고 경제를 파탄나게 하고 이 상태에서 끝났다 생각했을 때 와서 똥 치니까 그냥 계류왕이 바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장수왕은. 배울 것도 많고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두드려보고 이게 겸손이죠. 일종의 굉장히 그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던 그 사료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장수왕인데요.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그러는데 즉 국내성에서 여기서 평양으로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치? 정답이고. 너무 쉬워서 뭐.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이건 고국천왕이고요. 2세기. 미천왕. 광개토대왕. 5세기. 5세기 되자마자 광개토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100번을 했잖아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다 이제 주심포 양식인데, 이 세 개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뭐예요? 여기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죠. 이거 뭐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이권치대에 가속화되어 서재피들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고 이권을 막아내었다. 이게 이제 나오는 문장이 되겠지. 독립협회입니다. 교육기국조서를 작성해서 공부했다는데 교육기국조서가 만들어진 게 1895년 1월 달이기 때문에요. 이게 대한제국 이전이다. 영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다. 이 맞고요. 홍범 14조 발표한 거는 교육기국조서가 2월이고요. 홍범 14조가 1월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니까 독립협회가 이게 1896년에 만들어서 6, 7, 8, 1898년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가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왕 즉위 이후거나 무신정권 몰락 이전이면 그게 답인 거거든요. 만건당이 만들어졌다. 만건당은 충선왕이 만든 거 아니야? 말년에 원나라에 만들어갖고 이재용 불러다가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육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나라 간섭기니까 요거는 맞고요. 옳고요.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요거 충열왕 때잖아요. 이것도 맞고. 쌍성총관부가 수복된 거는 공민왕의 업적이니까 공민왕 즉위 이후죠. 이게 틀렸네요.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요것도 다 충렬왕 때입니다.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그러니까 뭐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라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전식과라는 제도가 있었다. 고려네. 고려.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자,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삼사를 두었다 그러는데 삼사는 조선시대 때 삼사는 언관이고 여기는 고려시대의 삼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맞고 공물의 부과 기준이 원래 호였는데 공물을 지주한테 내게 했다. 요거 조선시대 대동법이잖아요. 대동법. 요게 틀렸고 10분의 1이었고 소 맞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시면 가식이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신미양요
1871년부터 1894년, 5년까지 뭐 대략 그때가 되겠는데요.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이 1871년부터 가보개혁이면 1895년까지 가봐줄게요. 2차 가보개혁이 이제 95년, 을미개혁 다 95년이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된 게 이제 1905년이야.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고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미벽이 1907년이니까 안 되고. 오페르트 도굴 미술 사건이 1868년이거든요. 안 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이 1882년이걸라며 요게 딱 들어갈 수 있겠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쉬워졌는데요. 그렇다고 긴장 늦추지 마시고 제 감으로는 다음번 시험은 요거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몇 개 낍니다. 그러니까 쭉 내리막이 아니라 요렇게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훈은 줍니다. 어떤 선택 과목에 좀 집중을 하고 요거 교훈은 주지만 그래도 요 난이도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내려갈 테니 국사 과목에 긴장 늦추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기왕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쏙쏙 들어오게 공부하면 좋잖아요. 시간도 아껴드리고 여기는 설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원하는 꿈을 이루실 겁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는 공무원이 되심을 축하드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저와 함께 멋지게 달려보자고요. 우리가 반드시 종래는 승리합니다.